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다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관련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네, 책 제목은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입니다. 다음. 세상에는 돈을 꾸려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의 수가 단연코 더 많다. 언뜻 생각하면 돈을 꾸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다. 은행은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일부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돈을 꾸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일반 대중보다 부자의 수는 제한적이지만 부자라는 명성답게 그들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대중이 보유한 자산은 22인데 반해 20만 명이라는 극소수의 부자가 보유한 자산은 78에 육박한다. 따라서 78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경위에 해, 자, 양, 구, 간, 정, 재,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 사이의 단위가 존재한다. 불가 사이보다 큰 단위가 무량대수이다. 불가 사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단위이지만 무량대수보다는 작다. 다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신창이가 된 일본을 이렇게 기사회생시킨 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 바이어가 일본의 물건을 사주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달러를 벌 수도 부를 축적할 수도 없었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국적은 제각각이다. 미국인을 비롯하여 소련인, 스위스인, 갈색 피부를 가진 시리아인도 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도 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적인 재벌 로스차일드나 천재화가 피카소,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그리고 역사적인 미중 수교를 이끈 1등 공신 키신저 백악관 특별보좌관도 모두가 유대인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나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다수 상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다음. 유대인은 은행의 예금마저 신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지갑이나 금고에는 현금만 신봉한다. 비즈니스 거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모든 것을 현금화된 가치로 평가한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정확하게 붙어 예금액은 증가한다. 하지만 예금에 이자가 붙어 돈이 불어나는 동안 물가도 상승하기에 그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게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나라에서 쓸어간다. 제 아무리 부자라도 3대에 걸쳐 상속세를 3번 내면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법의 원리이다. 이는 전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이다. 황색 피부와 검은 머리, 검은 눈을 한 일본인은 저형적인 단일민족이며 단일국가다. 이렇게 단순한 국가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기업인에게는 세계 재패 같은 문제는 꿈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유대인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좋은 게 좋은 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의견이 갈라지면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 철저하게 따진다. 논쟁이 격해지면 욕설이 오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루 만에 협상이 원활하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첫날은 대부분 싸우다 끝이 난다. 유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세포는 시시각각 변하고 날마다 새롭게 생성된다. 그러니 어제 싸웠던 당신의 세포는 죽고 오늘 아침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있다. 배가 부를 때와 배가 고플 때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당신의 세포가 바뀌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다음. 유대인은 어떤 장사에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심하면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의 청사진까지 3가지를 준비한다. 그들은 한 달이 지나 예상했던 청사진과 실적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어도 불안한 행동이나 동요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아낌없이 투입한다. 2달이 지났는데 청사진과 실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더라도 유대인은 묵묵히 추가적인 투자를 지속한다. 문제는 3개월째의 실적이다. 이 단계에서도 청사진대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장사가 호전될 것이라는 확실한 전망이 서지 않는 한 냉정하게 손절한다. 유대인은 최악의 경우까지를 고려해 3개월 동안 투입할 수 있는 매몰 비용을 사전에 계산해둔다. 그 허용 범위 내에서 도전했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손을 털어버리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다음. 유대인이 믿는 건 오직 3개월이라는 숫자이며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장사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냉정하고 철저한 합리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유대식 회사가는 회사 가치를 높여 비싼 값에 팔아치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란 애정의 대상이 아닌 이익을 짜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유대 상술의 금원에 회사에서 죽어라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해라, 죽는 날까지 일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이지 회사를 끝까지 사수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음, 유대인을 두고 계약의 민족이라고 한다. 유대 상술의 진수는 계약에 있다. 유대인들은 체결된 계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렇게 상대방에게도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계약대로 하지 않고 봐달라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유대인을 계약의 민족이라고 하듯이 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는 계약의 종교라고도 불리고 구약성서를 신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서라고 한다. 그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신과 존재에 대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유대인은 사람 간의 계약도 신과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어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유대 상인에게 채무불이행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그들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가차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다음, 믿기 힘든 일이지만 계약서를 사들이는 일만을 전문으로 하는 유대인도 있다. 계약서를 구매한 자가 계약서를 판 사람을 대신해 계약 절차를 수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이다. 물론 신용할 수 있는 상인이 따낸 안전한 계약서만 사들인다. 이처럼 계약서를 매입해 안전하게 수익을 벌어들이는 약삭 빠른 사람을 팩터라고 부른다. 무역상들은 많든 적든 이 팩터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대기업 상사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상사 직원이라면 거의 전부라 해도 좋을 정도로 팩터와 업무상 연결되어 있다. 만세는 파산 또는 파산 직전의 기업을 말한다. 만세꾼은 부도 직전 또는 파산 직후인 기업을 찾아다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독수리처럼 달려들어 피도 눈물도 없이 가격을 후려쳐 헐값에 사들인다. 만세를 부른 쪽은 조금이라도 부치를 줄여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락한다. 부도 직전의 기업은 하루라도 도산을 미루고자 만세꾼의 조건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만세를 부르게 된다. 다음, 50만원 이익이 났다면 일본인은 대체로 세전을 이익이라 생각하지만 유대인은 세후를 이익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 거래를 통해 나는 10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라고 유대인이 말한다면 10만 달러는 세금을 제한 금액을 뜻하는 것이다. 세금이 이익의 50%라면 유대인은 이 거래에서 세전 20만 달러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대 상술의 격언 중 시간을 훔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돈벌이와 직결되는 격언이라기보다 유대 상술의 매너를 표현한 격언이다. 단 1분 1초라도 남의 시간을 훔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이다. 유대인은 문자 그대로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을 그들은 1초당 얼마의 개념으로 일한다. 예를 들어 타이피스트의 경우 나머지 10자만 입력하면 서류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근 시간이 되면 바로 일을 멈추고 집에 가버린다. 다음, 시간을 훔치지 말라는 신조로 일하는 유대인에게 열정을 빙자한 부탁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약속 없이 방문한 상대는 절대로 만나주는 법이 없다. 마침 근처에 와서요.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런 핑계로 불시에 찾아오는 손님은 유대인에게 민폐덩어리 불청객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보면 도둑으로 알라. 사람을 너무 경솔하게 신용하면 안 된다. 라는 일본 경언이 있는데 유대 상술에 불시에 찾아오는 손님은 도둑으로 알라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차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상대가 열등할 때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상대가 우수할 때 공포심에서 비롯되는 경우이다. 다음, 반면에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것이 대중들에게 넘어오기까지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해 부자들에게 어떤 액세서리를 유행시켜 놓으면 2년간은 그 상품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신보다 지위나 경제 수준이 낮은 상대에게는 동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류층이 애용하는 유행품이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 상류층을 동경하는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남성 중에서도 본인은 고급 취향, 디럭스 취향, 귀족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다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돈을 버는 것. 만약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 예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의 목적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한다. 그럼 왜 인간은 일하죠? 또 물어보면 유대인의 대답은 이렇다. 인간은 먹기 위해 일하는 겁니다. 일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돈이 든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는 인생관을 가진 유대인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돈이다. 유대인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란 성대한 만찬을 매일 밤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매일 밤 성대한 식사를 즐기는 사람을 존경한다. 유대인에게 청렴한 학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위대하지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아무리 학문과 지식을 겸비해도 가난하다면 그저 경멸과 무시의 대상일 뿐이다. 다음. 유대인은 사업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면서 오직 유대인만을 신용한다. 유대인은 계약서가 있든 없든 자신이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니까 신용할 수 있는데 이방인은 계약을 우습게 하니까 신용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다. 만에 하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당장 그는 유대사회에서 매장된다. 유대인이 유대사회에서 매장당했다는 것은 유대 상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번 다시는 상인으로 복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 계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꼭 지킨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거래할 때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음. 그러고 보니 유대 상인은 아무리 한 번 거래가 잘 된 상대라 해도 새로 거래할 때는 상대방을 처음 거래하듯이 대하고 그 이상의 신용을 주지 않는다. 거래할 때마다 그때그때 매번 첫 거래인 것이다. 유대인의 엄청난 실력은 설득력이 없는 논리마저도 설득해버리는 힘에서 나온다. 언론의 입만 틀어막으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다. 유대인은 그 사실을 간파하고 이미 실행 중인 것이다. 다음.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대인들만의 특성 중 하나가 미국계 유대인이나 소련계 유대인도 서로를 동포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들의 민족주의는 런던과 워싱턴 그리고 모스크바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 스위스계 유대인은 중립국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소련의 유대인이나 미국의 유대인과도 관계를 맺는다. 그로 인해 스위스의 유대인이 가교 역할을 하면 소련인과 미국인은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대인의 세계에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없다.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유대인에게 상대방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는다. 유대인이 유대인 이외의 사람과 거래할 때 독일인이라거나 프랑스인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방인이라고 통칭한다. 유대인에게 국적이란 손톱만큼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벌이만 된다면 상대방의 국적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음.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조 메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유럽의 동란 시대에 손꼽히는 금융자본가로 위상을 떨쳤다. 그는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군의 최고 사령관을 돈으로 매수한 동시에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는 비싼 금리로 군자금을 빌려주었다. 그 후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폴레옹, 메테르니, 비스마르크 등과 같은 유럽 전쟁 영웅들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시의적절하게 고비를 넘기며 번영해왔다. 자고로 장사꾼은 이익만 내면 된다. 정치적 이념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말살한 광인이지만 국민에게 아우토반이라는 자동차 도로와 포르쉐 박사에게 의뢰해 제작한 폭스바겐이라는 명품 자동차를 남겼다. 아우토반은 국민의 무상 근로 봉사로 건설되었다. 도로를 무상으로 건설하다니 이보다 대단한 정치력이 또 있을까 싶다. 다음. 큰돈을 버는 방식을 지향하는 유대 상술에서 대표적인 효장 상품은 바로 통화이다. 화폐거래에서는 물건 발주나 납기와 품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쉬운 장사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다.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유대인들은 경제 상업 활동에서 성공하기 위한 집신서를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손자로 물려주는 거라 상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런 책자의 실체는 없다. 다만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유대인 생활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다. 기원 후 500년 동안에 걸쳐 히브리어로 작성된 탈무드는 총 2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유대 민족의 당대 최고 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탁 토론을 한 내용을 기록의 형태로 남긴 것이다.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주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예측 가능한 이야기를 포괄한다. 생과 사, 전쟁, 평화, 가정, 결혼, 이혼, 아내, 자식, 의례, 휴일 등 개별 주제에 관해 논리적인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유대인은 이 탈무드를 매일 정독한다. 하루에 2-3페이지 분량의 주제도 있고 5줄로 끝나는 날도 있다. 내용을 완독하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혀있는 내용을 자기식으로 삶에 녹여내는 지혜와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한다. 다음.
네, 이상 제가 읽었던 부분은 전부 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일본인이 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이상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